영보씨 그 신나 좀 줘봐. 티너. 뭐야? 뭐야 이거? 아, 좀 제대로 좀 해보세요. 아 이거 안 섞이잖아 이거. 아씨, 왜 안 섞여? 아 뭐야 이거? 아, 이걸 사봤으니까 그렇죠. 아, 진짜 이거를 내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디오라마 TV의 새로운 시리즈 네. 모형 강좌. 네. 드디어 예. 도료와 붓이 나오네요. 네. 프라모델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아주 입문 강좌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새로운 마음으로. 네. 이 앞치마도 입었습니다. 네. 플라모델 설정에는요, 이 보시면은 뭐 여기도 뭐 이런 거 있지만, 플래처. 네. 근데 박스가 진짜 멋있잖아요. 막 그냥 박스가 멋있어서 키트를 네.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박스 멋있으니까 키트 사거든. 네. 그죠? 근데 이제 뚜껑을 딱 열면 이 한 가지 색의 플라스틱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어쨌든 조립은 하죠. 그래도 어쨌든 조립은 하는데 조립을 하다 보면 이 뭔가 그 박스의 그 실물 같은 느낌을 좀 받고 싶거든. 색칠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색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프라모델 만들고 나서 아무래도 이 박스 그림처럼 좀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모형을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미술 시간에 쓰는 포스터 컬러, 뭐 페인트 가게에서 파는 페인트 같은 거 사다가 막 바르고 그랬어요. 모형에. 예. 뭐 그때는 뭐 재료 같은 게 별로 없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모형 전용 도료가 있다는 걸 안 게 몇 년 뒤입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 공작 시간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학교와 문방구에 파는 예. 조립식 예. 과학 교재를 사다가 예. 포스터 물감으로 칠했는데 예. 떨어지잖아. 그렇죠. 부두부두.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참 다 떨어지잖아요. 예. 마음이 아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도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근데 예전엔 뭐 우리가 없어가지고 뭐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몰랐는데 지금은 뭐 모형점을 가든가 뭐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든가 도료가 너무 많아요. 여기 설명서에도 네. 어떠한 도료를 사용하라 네. 라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뭐 이런 도료를 딱 살려고 쇼핑몰에 검색을 해보면 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렇죠.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많이 나와 있는 도료들의 그 종류별 특성과 사용법을 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1탄은 일단 우리나라 모형 시장에 가장 많이 보급된 타미야제 도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형 강좌 1탄. 예. 타미야 도료의 종류와 사용 방법. 예. 이렇게 카키색, XF49 카키색만 하더라도 병 모양도 다르지만 도료의 종류에 따라서 성질이 크게 다릅니다. 예. 이런 성질을 알고 계시면 모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모형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예. 뿐만 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타미야 도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한번 간단히 타미야 도료의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예. 이 타미야 도료는 아주 70년대 초반 네. 그맘때 이제 미국의 팩트라사의 도료를 이제 들여오게 돼요. 도료 이름이 팩트라 타미야 칼라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팩트라사는 그 당시에 이제 모형용 도료를 이제 가장 뭐 많이 보급하고 있는 네. 그런 미국의 회사인데요. 그걸 그대로 도입을 해서 병 모양을 똑같이 하고 그 대신 뚜껑에는 이제 타미야 로고 마크가 있죠. 네. 그리고 요건 좀 뒤에 약간 이 팩트라 칼라인데 좀 병이 단순화된 시절의 병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팩트라 칼라에 이렇게 이제 포장이 이제 씌워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타미야 마크 있고 색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용법 뭐 이런 거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좀 고급진 그런 좀 포장으로 이렇게 발매가 됐었습니다. 아마 종이가 있었던 거는 네. 유통 중에 색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팩트라 타미야 칼라가 얼마 안 가서 이게 병이 좀 단순해집니다. 모양이. 옛날엔 좀 이게 이렇게 좀 굴곡이 있으면서 물방울 모양도 있었고 좀 그렇게 이쁘게 생겼었는데 도료의 병이 좀 단순해지고 나서 또 몇 년 동안 나오다가 그래서 제 뭐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80년대 들어서서 지금의 타미야 칼라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옛날엔 팩트라 타미야 칼라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타미야 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예 상표를 인수했나 보다. 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요 당시에 그 도료가 팩트라사의 도료가 색상마다 기호가 있었어요. X 뭐 XF1, XF2 뭐 해가지고 쭉 있었는데 타미야도 같은 색상 번호를 그대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XF라는 말이 워낙 유명하게 퍼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X나 XF가 세계 공통의 기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설명서를 보고 X10, X21 그렇죠. 근데 사실은 팩트라사의 도료 그 기호에서 유래를 한 거고요. 네. 요즘 여담이지만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어디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굉장히 좀 성능이 허접했죠. 허접했는데 나오면서 도료 번호가 XF가 아니라 KF. 요즘 K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KF 메타가 똑같이 번호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거 잠깐 나오다 말았죠, 사실. 그때가 언제예요? 그것도 70년대예요. 아이고. 70년대 한 중반쯤 됐던가? 잠깐 나오다 말았어요. 네. 그래서 이 XF 쭉 나오다가 타미야에서 독자적으로 타미야 컬러가 나오면서도 XF. 그러니까 X는 유광, 네. XF는 무광. 그래서 그 색상 번호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타미야에서 새로 나오는 도료마다 XF 몇몇해서 계속 그 번호를 붙이게 돼요. 그러면 이 팩트라사의 색상 기호가 타미야 것과 같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같냐? 네. 옛날에 이제 같았죠. 근데 어. 지금은 색상이 워낙 많아지면서 제가 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XF 뭐 한 20번대 이후는 타미야 것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뭐 팩트라사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던데. 테스터사가 인수를 했나 봐요. 예. 그랬다가 팩트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리고 예. 테스터 자체의 브랜드에 집중하겠다라는 예. 뉴스를 접했습니다. 야, 이제 예. 이제 팩트라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예. 싹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이제 추억의 도로예요. 팩트라 그러면 뭐 추억의 도로입니다, 진짜. 예. 그러면 그때는 에나멜만 있었나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타미야 컬러로 되면, 그러니까 팩트라 타미야에서 타미야 컬러가 되면서 아크릴도 그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아크릴도 색상 번호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 모양이 달라진 거고, 그 당시에 처음 나왔던 아크릴이 요 큰 병이에요. 네. 큰 병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23mm짜리 네. 큰 병이 나왔다가 한참 뒤에 이제 병이 작아지게 돼요. 오. 작아지게 되는데, 그 당시 큰 병과 비교해서 작아지니까 아크릴 미니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새로 나온 겁니다. 네, 지금도 아크릴 미니라고 칭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 똑같이 나오니까 미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옛날 큰 병과 비교해서 미니다. 23cc에서 네. 10cc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큰 병, 예. 최초에 나왔던 70년대 나왔던 큰 병은 이제 더 이상 출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몇몇 색은 아마 옛날 재고인지 모르겠는데 있더라고. 재고예요. 예. 그럼 다른 도료는 뭐가 있어요? 예. 요 일단 대표적인 스프레이 뿌리는 도료. 네, 요게 타미야 스프레이 TS. 네. 요게 1980년대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는 요것도 키가 컸습니다. 키가 컸는데 몇 년 있다가 90년대인가 막 이게 이제 키가 낮아지면서 그때 처음엔 잠시 미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미니란 말 안 씁니다, 이거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병 모양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어요. 이 중간에 한번 이렇게 이 턱이 한번 있었는데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그 턱이 없어졌고요. 매끈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TS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행기 전용 AS 컬러. 에어크래프트 스프레이. 에어크래프트 스프레이. 이게 2000년 전후였던 것 같아요. 어허.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요 2017년 12월에 네. 요 라카도료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라카도료가 나오게 됨으로써 일단 우리 모형용 도료의 그 세 가지 3대 물성, 그 에나멜, 아크릴, 라카를 모두 다 갖추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요건 뭐예요? 요거는요, 그 P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PS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요건 폴리카보네이트용. 그러니까 뭐냐면은, 알시카의 보디. 그 재질이 페트병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예, 여기다 뿌리는 스프레이인데요. 네. 이거를 일반 모형으로 뿌리면은, 이 모형이 좀 녹아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모형용 도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RC용입니다. 이거를 네. 이런 일반 키트 폴리카보네이트가 아닌 예. 이 폴리스티렌인데요. 이런 키트에다 뿌리니까 도료 키트가 녹아. 예. 프라모델용 도료는 아니다. 예. 그런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그래서 요 PS라고 되어 있는 거는 RC 칼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사지 마시라. 아,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싶네요. 키트가 후루룩 녹아버리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또 뭐예요? 요건 뭐 요즘 웨더링 마스터라고 있고 뭐 여기 뭐 패널라인 액센트 칼라 뭐 리타더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요거는 초급 시간 좀 지나서 네. 중급 시간 이상 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자, 그럼 우리 타미야 칼라 살펴보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도료 구분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은 요 네모나게 생긴 병이 에나멜 도료입니다. 네. 에나멜 도료. 예. 다음은 그리고 이제 색상 번호는 XF, 네. X 이렇게 X로 시작된 것은 유광, XF로 시작되는 것은 무광 도료입니다. 이게 이제 에나멜 도료고요. 그 다음은 요 동그란 병이 아크릴 도료. 아크릴 도료. 그래서 이 색상 기호는 에나멜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XF7 그럼 아크릴도 XF7이 빨강. XF7이면 마찬가지로 무광 빨강. 무광 빨강. 예. 그 다음에 같은 빨강인데 이건 이제 라카 페인트. LP. 예, 이 병 모양은 이제 아크릴하고 같은데 여기 좀 색상이 좀 화려하고요. 여기 보시면 물방울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LP라는 색상 기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라카, 아크릴, 에나멜, 네. 에나멜, 아크릴, 라카. 이 세 가지가 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인 그 도료의 그 세 가지 물성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 각각의 성질이 틀리니까 이게 안 섞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아까 이거 칠하다가 그렇죠. 이거랑 뭐 안 섞인다든가 뭐 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저 혈액형이 다르면은 피를 수혈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예.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도료를 살펴볼 텐데 네. 먼저 에나멜 도료부터. 예. 예, 에나멜 도료. 가장 최초로 나왔던 그렇죠. 예, 이렇게 요 네모난 병이 에나멜입니다. 예. 에나멜이라는 이름은 유리처럼 광택을 낸다, 예. 광택 질감을 낸다는 데서 유래를 했고요. 특성상 붓자국이 거의 남지 않아요. 예. 그래서 모형용으로 예. 가장 먼저 탐해에서 발매한 도료입니다. 예. 그 예전에는 사실 에나멜이 유일한 때가 있었죠. 70년대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하던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냥 모형용 도료 그럼 무조건 에나멜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요 가장 그 모형용 도료로는 전통이 깊은 도료입니다. 그래서 요 에나멜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가장 오래된 도료지만 예. 지금도 여전히 에나멜은 아주 우수한 빼놓을 수 없는 도료인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에나멜은 칠하면 넓게 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 붓자국이 거의 남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가장 최초로 도료와 상품화됐을 거고요. 예. 도료끼리 또 잘 섞입니다. 예. 이 직관적으로 빨간색과 주홍색을 만들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노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기똥차게 주황색이 돼요. 아니 도료가 그렇게 딴 도료는 안 섞입니까 그럼? 다른 아크릴이나 락화 도료들은 용제의 도움을 받아야 잘 섞입니다. 예. 그런데 이 도료는 예를 들어 빨간색을 먼저 칠한 다음에 주홍색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 칠한 상태 그 위에다가 노란색을 칠하잖아요. 예. 그럼 주홍색이 됩니다. 예. 또 다른 도료의 특성을 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에나멜의 특징은 잘 섞인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저 미술 시간에 쓰는 그 수채물감처럼 네. 그냥 바로바로 섞이는 거죠, 그죠? 네. 또 뿐만 아니라 아주 묽게 희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아주 묽게 희석한 이 페널라인 액센트라는 예. 도료들도 응용해서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런 또 뿐만 아니라 프라모델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색감을 맞추는 예. 뭐 필터링이라든가 예. 뭐 워싱 이런 기법을 할 적에도 이 에나멜 도료가 반드시 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네. 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단점을 한번 좀 말씀을. 네, 이렇게 무적인 도료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예. 사실 장점이 곧 단점입니다. 예. 우선 잘 마르지가 않아요. 예. 완전히 굳는데 거의 뭐 붓칠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1시간 예.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사실 한 달 후에도 용제에 닿으면 다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고 나면 손으로 대면은 여기 안 묻는데 네, 실제로 이게 완전히 굳으려면은 최소한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죠. 네. 예. 뿐만 아니라 작품을 완성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또 먼지가 달라붙잖아요. 예. 그게 좀 잘 빠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작품을 완성한 후에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예. 자, 그럼 우리 에나멜 도료 한번 사용해 볼까요? 네. 우선 에나멜 도료는 딱 보시면 이렇게 안료와 용제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예. 이 스테인리스 재질의 예. 도색 막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 이거 참 편리합니다. 예. 네, 이걸로 섞겠습니다.
뭐 다른 걸로 저어도 되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그 스테인리스제라서 부식이 안 되고 예. 막상 다른 거 쓰려면 마땅한 게 없어 사실. 에나멜 도료는 이 세 가지 도료 중에서 가장 분리되려는 성질이 강해요. 예. 그래서 가장 오래 섞어줘야 됩니다. 예. 저는 한 20번 정도 섞는데요. 쓱 닦아서 필요한 만큼 여기다 이렇게 붓을 직접 이렇게 병끝을 대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예. 이렇게 조색접시에 따로 이렇게 덜어서 예.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싹 닦아서 네 이렇게 섞어봤습니다. 네. 자 기왕 저었으니까 색칠도 한번 해볼까요? 네. 에나멜은 넓게 펴지는 성질이 있어서 자국이 거의 남지가 않습니다. 네. 잘 섞어서요. 돌돌돌돌돌돌돌돌. 네. 붓을 쓰실 적에는 물감을 푹 담그지 마시고 이 붓 끝에만 하면은 좋습니다. 발라볼게요. 오, 아주 잘 펴지잖아요. 여기 지금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은 걸 또 끌어다가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이왕 하는 김에 허허허허 이렇게 아주 잘 펴집니다. 붓자국이 약간 남았는데요. 이럴 때는 사실은 좀 희석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위에. 오, 야 보세요. 붓자국이 하나도 없잖아. 아니 이런 거. 응? 이거 다. 넓게 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붓자국이 별로 안 나냈죠? 별로 깔끔하잖아요. 지금 빛에 비춰보면은 붓과 붓자국에 경계가 없어요. 네. 자, 요 에나멜 도료를 쓸 때는 당연히 에나멜용 희석제 신너 네. X20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요? 요 정품 신너를 사용을 해야 요 도료와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도료도 잘 섞이고 에나멜 특유의 부드러운 분놀림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 에나멜 도료는 아크릴 신너에는 섞이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라카 신너에는 녹기는 하는데 너무 잘 흘러내리니까 이것도 역시 뭐 붓발 때나 이런 때 아니면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붓을 닦는 시범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붓을 쓰는 거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해서 자, 도료 접시에 신너를 담아서 이렇게 네. 해서 이게 색이 배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닦아주면 됩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서 이렇게 전용 신나를 이용해서 붓을 씻어봤습니다. 네. 자, 도료를 잘 섞어줍니다. 네. 이거 저 에나멜은 좀 오래 섞어야 되잖아요. 잘 섞어야 됩니다. 용지랑 안료가 항상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쓰기 직전에 잘 섞어서 네, 그리고 에나멜도 좀 약간 살짝 희석을 해서 짠. 아니 잠깐만, 타이어 칠하는 거였어? 아니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이 가운데 칠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칠해봤어요. 자, 나머지도 뭉텅. 와, 진짜 붓 가는 대로 싹 다 칠해져요. 이 다른 돌은 이렇게 안 돼. 네, 다른 거는 이렇게 묻는 데는 묻고 네. 묻지 않는 데는 안 묻는데 이거는 아주 잘 펴지는 성질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지금 뭐 편의상 이랬는데 여기 타이어는 원래 검정으로 칠하는 거예요. 이따 또 이따 또 칠해주면 되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붙이기가 편하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에나멜끼리 얼마나 잘 섞이는가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요. 주황색을 만들고 싶다. 예. 이럴 때에는 뭘 섞어야 될까요? 노란색을 노란색을 좀 많이 섞고 네. 빨간색을 약간 섞으면 되겠죠. 노란색을 좀 많이 짠 해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또 그리고 빨간색을 아주 소량. 네. 자, 어떻게 섞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붓을 희석제를 살짝만 묻혀서 노란색이 빨간색을 좀 넣으면 어머나 이렇게 색끼리 굉장히 잘 섞입니다. 주황색이 됐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칠해볼 만한 게 또 얼마나 잘 펴지냐면 와 이야. 진짜 아이고 맛있게 생겼어요. 주황색으로 이 색칠하고 싶은 곳에 싹싹 들어가는 느낌이 이 에나멜이 그래서 아직도 버릴 수 없는 드로입니다. 예. 자, 이렇게 잘 섞이는데 만약에 이 위에 자 노란색을 칠해보고 싶다 했을 때 과연 칠해질 것인가 볼게요. 씨 묻었어. 노란색을 싹 둘이 섞입니다. 우와 우와 노란색이 나오지가 않고 이 주황색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루가 뭐야?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신나가 닿으면 이렇게 녹아요. 일주일 정도면 잘 조심해서 살살 칠해주면 괜찮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요 클리어로 싹 덮은 다음에 그 위에 노란색을 칠해야지 이 신나 한 달이 지나도 이렇게 닦으면 없어져. 야, 얘는 에나멜의 장점이자 단점. 그거는 뭐 단점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이 성질을 잘 이해하고 그렇죠. 사용을 하시면은 어떤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나멜은 잘 섞이고 또 잘 닦이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건조하는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건조한 후에도 신나가 닿으면 속절없이 녹는다. 네, 그래서 사랑을 쓰려면 에나멜로 써야 몇 번이든 지워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시인이 된 것 같아요. 모형 시인. 자, 이 에나멜은 아주 묽게 희석을 해도 네. 도료가 잘 묻어요. 네. 요 지금 신을 꽤 많이 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나 좀 아껴 쓰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게 한 20배 넘겠죠, 이 정도 되면? 네. 그죠? 도료가 5%, 신나가 95%. 그렇죠. 이 정도 묽게 희석하면은 다른 도료는 이게 잘 묻질 않아.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뭐 좀 이렇게 묽긴 해도 얘가 이제 마르고 나면은 색깔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 뭐 묽으니까 이런 겁니다. 이거 뭐 아무튼 이 상태에서도 이게 마르면 색깔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성질을 사용해서 이런 데다가 그렇죠. 이런 데다가 이 명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쑥 담아주면 이 윤곽을 드러내게 하는데 쓰는 기법이 뭐라 그러죠? 워싱. 하면은 아주 묽게 이 윤곽이 남아서 그 홈에 딱 들어간 채로 굳어서 윤곽을 도드라지게 입체감을 나타내는데 흔히 쓰는 기법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붓으로 일일이 칠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묽게 희석할 수도 있으며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희석한 아예 희석해서 페인트인 이런 페널라인 액센트 컬러. 이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묽어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습니다. 요 자동차 모형 같은 그 도어 거기 사이 있잖아요. 거기다
톡 떨어뜨리면 슉 해서 그죠? 이게 그냥 그 줄이 그냥 바로 생겨요. 좀 빨리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 얇은 틈을 따라서 스며들어가는 이 현상에 있어서 다른 돌은 이렇게 잘 안 돼요. 안 되죠? 네. 쭉 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에나멜이 다 굳잖아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못 쓰겠다. 에나멜이 굳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라서. 자,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정품 신나가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특히 에나멜 도료에는 그 대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게 라이터 기름. 네. 네, 요 지금도 라이터 기름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아주 잘 넣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정품 신나가 귀해가지고 확실하게 그게 싼 그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뭐 국내 메이커에서도 에나멜 신도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런 도료 접시나 붓을 빠는데 이 신나를 뭉텅뭉텅 사실 도료나 마찬가지 이 신나를 뭉텅뭉텅 쓰기는 아깝기 때문에 이 청소 달짝에는 싼 대용품을 찾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터 기름은요, 이 붓을 세척하거나 하는 데는 뭐 괜찮지만은 요 도료에 직접 섞어 쓰는 거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 에나멜 신너, 정품 신너는 도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라이터 기능과 같은 대용품들은 도료의 성분과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몇 번 하면은 괜찮네 싶어도 계속 섞으면 변질이 돼 이게. 뭐 하지만 지금은 국내 메이커에서도 에나멜 신너가 나오니까 그거는 뭐 이거랑 같이 섞어 쓰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담인데요. 요즘은 콤프레서와 에어브러시가 싸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꼭 에나멜 붓칠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에나멜 신제품들이 좀 뜸해졌어요. 요즘에는 전에 우리 아카데미 3호, 3호연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나오는 색들은 에나멜보다는 아크릴과 라카로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모형용 도료에 대해서는 아크릴과 라카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는 해긴 하지만 그러나 없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붓칠에 워낙 압도적인 분놀림을 자랑하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에나멜 도료 마지막으로 요런 게 있습니다. 마커. 마커.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매직 펜 같은 건데 성분이 에나멜이에요. 저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건담 마커. 그거는 알코올계인데요. 흔들어주고 XF1 무슨 색? 검정, 무광, 유광? 무광. 훌륭하십니다. 우리 방송을 열심히 보셨나봐요. 그렇죠. 충분히 흔들어주고 좋습니다. 이게 아주 무광 뭐 기똥차입니다. 아주. 완전 이게 먹 같아요. 화면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완전 먹 같네 진짜. 다른 매직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칠하다가 먹성도 넣거나 뭐 급하게 칠할 일이 있을 때 유성펜, 네임펜을 갖다가 그으면 약간 반들반들. 그렇죠. 그래서 광택이 있어서 좀 불안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무광이네요. 아니 네임펜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래도 이런 것도 있다. 네, 이런 거는 급하게 칠할 때 쓸 수가 있겠네요. 색깔은 어떤 게 있나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요 XF 기호가 그 에나멜 도료 기호랑 똑같은데 그 모든 색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원색 계열 쪽으로 많이 있고요. 특히 금색, 은색이 있어서 그걸로 뭔가 칠하고 싶을 때 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미야 페인트 마커, 그 다음에 XF1 무광 검정 색을 사용해 봤습니다. 에나멜 도료입니다. 자, 일단 에나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 도료입니다. 요 아크릴 도료, 요 동그란 병에 담겨 있는 게 아크릴 도료인데, 요 아크릴 도료 소개 좀 해주시죠. 이렇게 둥근 병에 아크릴 페인트 미니라고 써 있는 것이 아크릴 도료인데요. 이 아크릴 도료의 정식 명칭은 폴리메틸 메타아크릴 에이시드라는 겁니다. 1843년에 처음 합성된 이래 전투기의 방탄 유리에서부터 우리 이 앞치마의 소재까지 합성 섬유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물질인데요. 우리 도료에도 도입이 돼서 색깔을 내는 안료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크릴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잘 보시면 아크릭 민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럼 아크릴 도료의 장단점은? 우선 이 물로 희석을 해서 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 사실 우리 에나멜
도료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도료 냄새가 싫다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석유화학 물질이다 보니까 석유의 기름 냄새가 나는데요. 그런데 이 아크릴 도료는 이 물로 희석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랄지 굉장히 냄새가 안 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장점은 특히 붓칠을 할 때는 대상과 가깝게 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보고 있어야 되는데 에나멜 같이 아니면 이 라카 페인트 같이 휘발유 냄새가 나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로 희석하기 때문에 붓칠을 할 때 냄새가 안 나서 좋습니다. 그래서 즉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마음껏 칠해도 그 부모님의 혹은 뭐 집안 사람들의 잔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고요. 이거 마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에나멜보다 훨씬 빨리 말라요. 그래서 에나멜 마냥 이 병뚜껑을 열어놓고 쓰면은 이 위가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필요한 양만을 도료 접시에 덜어서 쓰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그 와중에도 굳기 때문에 제가 이따 나중에 보여드릴 젖은 팔레트, 웨트 팔레트를 만들어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물 따라 놓고 휴지 붓는 건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빨리 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용법은 잘 저어서 에나멜만큼 열심히 저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덜어놓고 찍어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금방 굳기 때문에 뭐 요 리타더를 섞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빨리 굳기 때문에 칠하다 보면은 다 굳어갖고 계속 꺼내고 하기 귀찮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웨트 팔레트를 만드는 젖은 팔레트. 네, 웨트 팔레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웨트 팔레트, 뭐 그냥 통이에요. 이거 아이팟 통인데요. 촬영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그리고 웨트 팔레트가 이제 물을 머금을 종이를 대략 너무 많다. 넣고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요리할 때 쓰는 빵종이거든요. 빵종이를 해서 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도료를 갖다가 뿅 이 신기하게 되게 오래가요. 잘 안 굳습니다. 칠해볼게요. 또 오늘의 또 주인공 3호전차 바퀴. 물이 이 안에 이제 물이 촉촉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소선해서 넓게 해도 금방 안 굳어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넓게 펼쳐놓으면 우리 에어컨 바람도 있고 해서 다 굳었어야 되는데 이 웨트 팔레트이기 때문에 잘 안 굳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 빨간색 타이어로 탈바꿈을 시켜보겠습니다. 와. 그 요즘 최근 기록에 의하면 독일군 3호 전차가 빨간 타이어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그런 설이 있었나요? 그렇진 않고 원래 타이어는 검정입니다. 패션으로 안쪽도 칠해줍니다. 야, 우리는 안 보이는 곳도 칠하는 디오라마 TV입니다. 안 보이는 곳도 칠하는. 에나멜 같았으면 이렇게 여러 번 칠할 필요가 없어요. 쏙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크릴은 빨간색 타이어. 자, 이렇게 칠했습니다. 근데 이 위에 덧칠을 또 다른 색으로 덧칠하고 싶다. 이럴 때는 빨리 굳히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잠시 헤어드라이로 굳혀주면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다시 한번 덧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도 그대로 있잖아요. 네, 이게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쁘다. 근데 밑색을 카키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완전히 빨간색이 안 나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칠하고 또 붓자국 시험도 한번 해보자면 아직도 안 굳었네. 네. 자, 또 이런 서해 시간을 네. 자, 지금 이 마지막 거는 벌써 굳었어요. 네, 그러네요. 이게 네. 빨리 굳습니다. 그래서 붓자국은 조금 남는 편이에요. 예. 붓과 붓자국이 겹치는 부분이 좀 남는데 이 붓자국이 남는 거는 이 리타더를 아주 극소량 찍어서 마찬가지로 한 100분의 5만 있으면 되거든요. 100분의 5만 있으면 에나멜 같아요. 네. 붓자국이 어떤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에나멜 같진 않네. 네. 네. 에나멜 대비 한 80% 정도. 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네. 붓자국이 이 정도 남습니다. 빨리 붙여서 보여드리자면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예. 처음 많이 칠했던 데는 약간 남았는데 붓자국이 많이 없어졌어요. 또 완전 무광이네. 네. 무광인데도 엄청 무광이네, 그죠? 뭐 이거 무광이니까. 아크릴은 무광이 잘 나요. 그러니까 이 에나멜보다 훨씬 더 무광이에요. 네. 네. 에나멜 무광보다 훨씬 더 무광이 잘 나서 이 차분한 색감이 좋아서 또 아크릴은 아크릴 나름대로 예. 칠하는 맛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웨트 팔레트를 만들어서 이 물감을 한 번에 쓰기 아깝잖아요. 이렇게 덮어놓으면 예. 또 한 1시간 정도는 가요. 1시간 있다가 다시 또 생각나면 또 칠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칠해놓으면서 예를 들어 인형 같은 거 칠할 적에는 이 인형은 계속 칠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오랫동안 칠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크릴 웨트 팔레트를 만들어 놓으면 붓칠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거 맨 위에 종이를 안 깔고 요 젖은 티슈에 바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 보시면 이 종이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일반 휴지는 다 그냥 스며들어 버리네, 그죠? 스며든 것도 있고, 네, 맞네요. 네, 스며드는 거죠. 이 아래로 다 스며들어가서 네. 칠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런. 네, 저건 안 된다. 이 요리 종이를 깔면은 네. 아크릴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네. 물만 머금어서 네. 네, 이렇게 재서 칠하기가 좋게 됩니다. 아크릴은 금방 마르거든요. 예. 금방 굳기 때문에 일단 굳으면 잘 씻기지가 않아요. 예. 물로는 씻기지 않고 전용 용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씻긴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한 후에는 즉시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즉시. 흰색 나온다. 네, 이렇게 해서 색이 더 이상 배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어서. 그리고 이런 전용 용제를 사용하고 한 가지 또 팁이 있다면 붓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요 브러쉬 컨디셔너를 예. 브러쉬 컨디셔너를 뿅 붙여서 네.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붓이 아주 끝이 잘 모아지는 거죠. 붓끝이 아주 잘 모아지고요. 붓이 잘 상하지 않아서 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에나멜처럼 좀 더 잘 퍼지고 예. 좀 늦게 굳는 성질이 필요하다. 예. 그런 게 필요하다 싶을 적에는 이렇게 에나멜, 아크릴 건조 지연제 리타더. 네, 요거를 섞게 되면은 아주 극소량 5%만 섞어도 붓이 굳는 속도가 느려지고 예. 붓자국이 잘 안 남아요. 예.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 첨가제입니다. 예. 한 가지 이거는 또 고급 팁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많이 묽게 희석을 하잖아요. 예. 묽게 희석을 하면 그 필터링이라고 해서 예. 그 전체적으로 색감을 조절하는 그런 데에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나중에.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쓸 수도 있지 않나 예.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좀 미리 좀 칠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아크릴은 한번 굳고 나면 이 물로 지워질 것 같은데 예. 그렇지가 않아요. 예. 한 20분 정도 지나서 굳고 나면 물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정품 신나로도 지울 수 있느냐? 완전히 지워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에나멜과의 결정적 차이죠, 그죠? 에나멜은 예. 20분이 아니라 한 달 지나도 실수가 한번 있죠. 닦으면 예. 싹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예. 이런 차이가 에나멜과의 큰 차이점이 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앞치마도 예. 입지 않으면 도료가 옷에 묻으면 나중에 빨아지지가 않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알아두시고요. 따라서 색칠할 때에는 붓이 항상 마르지 않게 예. 칠해주시고 사용을 마치는 즉시 붓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됩니다. 예. 참고로 아크릴은 에나멜 신나로는 지울 수가 없고요. 전용 신나로도 잘 닦이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라카 신나로 붓을 닦아주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나멜하고 아크릴은 절대 안 섞입니다. 네, 우리 아까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아까 소개한 에나멜 도료 네, 그리고 지금 아크릴 도료 이거는 모두 같은 색상 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XF 7g 아크릴도 빨간색, 네, 에나멜도 빨간색. 이 마찬가지로 XF 49도 카키. 그렇죠. 네, 그래서 병 모양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카 도료를 네, 소개할 텐데요. 라카 페인트. 예. 사실 라카 도료는 좀 건조가 빠르고 발색이 좋은 도료다라는 네, 특징이 있는데, 이 건조가 빠르다는 거는 붓질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네, 뜻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 많은 그 라카 도료, 여러 모형 메이커의 라카 도료들이 그 에어브러쉬 사용을 상정해서 라카 도료를 좀 많이 좀 희석을 해서 발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무튼 뭐 라카 도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병 모양은 아크릴하고 같지만 이 딱지가 완전히 틀리고, 네. 그다음에 LP라는 색상 기호를 갖고 있습니다. 물방울 무늬도 있고. 예. 그래서 요 계속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라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오칠. 라커라는 말이 사용말로 오칠이 돼요. 예. 그 오칠이라는 뜻인데 현재는 이 안료로서 수지로서 천연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아크릴 수지, 합성 수지를 널리 쓰이고요. 또 유기용제를 예. 사용하지 않는 수성 라카도 있긴 한데요. 예. 모형용으로는 다 이 유기용제를 사용한 요 라카가 예.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라카의 장점은 이 오롯이 유기용제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기존의 에나멜, 아크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도장면이 튼튼합니다. 예. 예를 들어 이 금속에다가 이 칠한 것도 다 이 라카 페인트예요. 예. 튼튼하죠. 예. 도저히 안 벗겨져요. 네, 그렇습니다. 굳고 나면 게다가 표면이 매끄러워서 먼지가 잘 붙지도 않고 예. 광택도 있잖아요. 예. 이런 느낌이 라카 페인터, 이 라카 페인트의 이 유기용제에서 나오는 특성이고요. 예. 안료를 유기, 무기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메탈릭 발색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아크릴 도료도 메탈릭 도료가 있긴 한데요. 그렇게 반짝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다른 그 유럽 메이커 같은 데서도 네, 이 아크릴이나 에나멜만 나오는 회사도 메탈릭 계열은 라카가 나옵니다. 네, 그것도 캔으로. 그렇죠. 네, 그렇고요. 물론 에나멜도 아주 반짝반짝하긴 하지만 요거는 금방 지워지잖아요. 예. 그런 단점이 있는 대신에 이 라카도료는 이 유기용제를 사용함으로써 폭넓은 안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메탈릭 도료 또 각종 클리어 예. 도료에도 굉장히 유리해요. 예. 그렇게 빨리 굳는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겹을 겹쳐칠하는 예. 캔디 도장법, 예. 자동차에 칠하는 기법이긴 한데 여러 가지 도장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서 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도료입니다. 예. 타미야 라카 페인트는 건조 지연제가 좀 들어있는지 예. 타사 제품보다 붓질이 좀 더 용이한 것 같아요. 예. 붓자국이 좀 덜 남고요. 예. 그래도 건조 지원제 또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예. 더욱 건조를 지원하는. 예. 요걸 사용하면요, 요거를 일정 부분 섞으면
유광막을 얻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예. 붓칠을 하기도 편해지고 늦게 굳으니까 잘 펴지고 늦게 굳어서 붓칠을 하기도 좀 편해지고 또 유광막을 얻기도 좀 편한데 사용법은 좀 많은 연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용제 중에서 리타더 신너에 예.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 락커 신너를 예. 사용을 해요. 그러나 락커 신너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뭐냐면 리타더가 포함되어 있다 예. 라는 신너가 있는데 특히 유광 도료를 굉장히 멋있게 예. 표면을 아주 평활화해줘서 예. 유광 표면을 얻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예. 유광이라 하면 역시 메탈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메탈릭 도료들이 무광이 나면 좀 곤란하거든요. 예. 기존에 락카 신너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 리타더가 포함된 요 주황색 뚜껑에 요 락커 신너를 사용할 경우에 그 입자가 잘 퍼져서 예. 더욱더 메탈릭 느낌이 납니다. 예. 저도 자동차나 이런 거 특히 건담 캐릭터 피규어들을 예. 칠할 적에는 저는 무조건 리타더 신나를 사용합니다. 예. 표면이 아주 매끄러지거든요. 예. 그리고 장마철에 예. 습도가 높을 적에도 이런 일반 신나를 사용하면 반건조, 너무 빨리 굳어서 예. 에어브러시에서 분사돼 나갈 때 그 나오자마자 굳어버리는 예. 그런 반건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막아줘서 예. 장마철에도 이 리타더 신나를 사용하면 락커가 도료 표면에 정착하기 전에 굳어버리는 예. 반건조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메이커 측에서는 밝히고 있으며 예.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좀 비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한 1,000원 비싸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많이 쓰고요. 예. 둘 다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예.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상 에나멜, 아크릴, 락카, 네, 병에 든 도료, 소위 병입 도료 3대장. 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는 도료, 스프레이입니다. 네, 에어크래프트 스프레이, 타미야 스프레이. 예. 요거는요 잘 섞어야 됩니다. 이 안료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뿌리기 전에 잘 섞어줘야 되는데요. 예. 이거 좀 많이 좀 섞어야 되는데 얼마나 섞어야 되죠? 겨울철에는 잘 안 섞여요. 예. 섞다 보면은 이 안에 끈적끈적한 것이 예. 이제 원활하게 매끈하게 섞인다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 섞어야 되는데 예. 딱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예. 경험상 예. 여러 번 흔들었다 보다 보면 지금이 잘 섞였구나 예.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 1분 정도는 흔들어줘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딱 뿌리면 되는데요. 예. 이 분사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시범을 보여드릴 수가 없고 예. 항상 실외나 예. 아니면은 강력한 흡기 부스가 있는 곳에서만 해야지 예. 이 어마무시한 목약도 그렇잖아요. 예. 분사 범위가 넓잖아요. 예. 우리 칠하는 거는 요만한데 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도료에 낭비가 좀 있다는 것도 좀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에어브러쉬도 똑같이 뿌리는 거지만 에어브러쉬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가잖아요. 네, 그죠? 근데 갑니다. 얘는 이제 확 퍼지니까 이건 방 안에서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예. 그리고 잠깐 만약 캔 스프레이를 충분히 섞지 않고 그대로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안 좋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캔을 흔들지 않고 뿌리게 되면은 방울지고 침튀고 해서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캔 도료는 반드시 충분히 최소 1분 정도를 흔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이렇게 침이 튀고 방울 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요 스프레이 도료가 어떤 성분이냐? 네. 일단 요 AS 컬러. 요거는 그냥 락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100% 락합니다. 100% 예. 예외 없이. 예. 네. 근데 요 TS 도료가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이제 혹자는 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혹자는 에나멜이다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색상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일단 대부분의 TS 컬러는 에나멜 신너에 희석을 하면은 일단은 녹습니다. 녹는데 제대로 완전히 섞이진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어주면은 일단 섞이는데 아주 미묘하게 좀 알갱이 같은 게 좀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에어브러쉬로 뿌려보면 음. 미세한 알갱이가 있을 때에는 에어브러싱이 제대로 안 돼요. 예. 막히거나. 예.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아예 에나멜 신너에 안 녹는 완전 락카가 또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예. 락카 신나는 다 녹는다는 얘기네요? 일단 녹습니다. 그러면 락카 신나 섞어서 쓰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성분 자체가 좀 에나멜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라카도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거 색상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 웨더링 할 때요. 예. 에나멜을 많이 희석해서 위에 뿌리잖아요. 예. 찬방찬방. 예. 근데 그럴 때 미칠이 녹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에나멜이라고 한다면 예. 그런 걸 할 수 없잖아. 이 TS 컬러가 이걸 이제 뿌리고 나서 하루가 안 된 상태에서 에나멜 신도로 닦으면 완전히 닦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닦여요. 이제 좀 이따 뭐 우리 실험해 보는 것도 있지만 한 며칠 굳히면은 안 닦입니다. 잘. 일단 굽고 나면. 네, 근데 뿌리고 나서 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네. 그러면은 한번 닦여요. 네. 즉 에나멜로도 희석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잘 희석이 되진 않고 예. 일단 예. 완전히 굳으면 에나멜 실로는 지우기가 힘들다. 예. 아예 안 지워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에나멜 신도로 붙이는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레이 도료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뿌려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덜어서 붓이나 에어브러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덜어서 붓으로 이렇게 칠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혹시 그 캔 스프레이라고 해서 무조건 뿌려야만 되는 거다. 예를 들어 예. 스캔으로 색칠을 하고 이쪽은 안 된 부분이 있다 예. 했을 때 똑같은 부분에 라카 컬러나 아크릴 컬러 에나멜을 찾지 마시고 그렇죠.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죠. 네, 물론 붓칠 같은 데는 붓칠은 신나를 많이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밑칠을 녹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코팅을 하시거나 이런 요령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우리 이 TS 컬러 네. TS77 살색인데요. 이게 에나멜이냐 라카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TS는 에나멜이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에나멜 신도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북 좀 많이 해봐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게 완전히 뭉치잖아요, 그죠? 녹질 않아요. 야. 그죠? 야. 이렇게 되면은 칠할 수가 없는 이건 상태죠. 절대 에나멜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네, 그렇구나. 야, 여기도 안 묻었어. 그러니까 이 TS 컬러는요, 색깔에 따라서 에나멜도 있고 라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많이 모형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붓칠을 하고자 할 적에는 예. 미리 덜어서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이커에서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겉에 안 써있네요. 예, 안 써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각 도료를 이용해서 쓴 이 사자성어. 우리 이것도 사자성어라고 그러나? 이 사자성어를 지우는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지워보겠습니다. 예. 지워보는데 이 면봉으로 자, 여기 도료를 미리 덜어놨어요. 라카 신너, 아크릴 신너, 에나멜 신너. 예. 자, 여기 우리 사자성어 각각 에나멜, 아크릴, 라카, TS 컬러로 붓칠을 했는데요. 예. 자, 이번에는 에나멜 신너를 우선 예. 아크릴 신너로 지워볼게요. 예. 아크릴 신너로 붕방붕방붕방. 안 닦입니다. 네, 안 닦입니다. 한 100분의 1 정도. 예. 100분의 1 정도 색이 약간 묻긴 했습니다. 100분의 1 정도. 근데 이게 제 생각엔 녹았다기보다도 표면에 있는 것들이 힘에 의해서 떨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우면 지워드시지. 예. 그래서 한 100분의 1 정도. 사실상 녹지 않습니다. 네. 이거 지금 묻어나온 거는 녹은 것이 아니라 지우개로 지워듯이 표면 마찰력으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크릴 신나로 나머지도 한번 지워볼게요. 아크릴을 지워보겠습니다. 아니요, 라카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라카. 안 지워집니다. 이번에는 그 1도 없어요. 네, 1도. 이 라카는 이 피막이 튼튼해서 예. 마찰에 의해서도 예, 먼지도 거의 없습니다. 닦아 나오지가 않고요. 자, 이번에는 대망의 TS. TS 도 안 지워집니다. 야, 지워지시던 이것도 1도. 예. 네, 1도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막이 탄탄하다는 얘기죠. 예. 네,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은 아크릴을 한번 지워. 아크릴을 아크릴로. 예. 자, 일단 일단 지워지겠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예.
보세요. 예, 이게 쉽게 지워지진 않아요. 녹긴 녹는데 으악! 이 힘을 줘도 예. 이 정도밖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에나멜로 닦을 때랑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에나멜을 에나멜 신너로. 예. 에나멜을 에나멜 신으로 지워볼게요. 쓱쓱쓱쓱쓱. 바로 닦입니다, 그죠? 네. 아주 깨끗이 닦이네요, 그죠? 깨끗하진 않고 한 깨끗이 닦겠지, 그죠? 80% 정도 느낌으로. 그래서 힘을 주면은 비로소 깨끗하게 닦입니다. 예. 에나멜은 완전히 틀리네요, 그죠? 24시간이 지났거든요. 예. 근데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에나멜 신화를 닿으면 싹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면봉을 바꿔서 이번에는 에나멜 신화로 라카를 한번 닦아보시죠. 제가 지금 굉장히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안 닦입니다. 어, 약간 묻네, 그죠? 아주 약간. 1 정도. 예. 1 정도 묻어나오는데 예. 1 정도 묻어나오고요. 또 에나멜로 TS 컬러 한번 닦아보죠. 이것도 엄청난 힘을 주고 있는데 얘도 안 닦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요. 한 5 정도 닦여나요. 예, 이게 100에 5 정도. 에나멜 성분이 아주 없진 않아요, 얘가. 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에 5 정도 쉽게 나옵니다. 예. 이렇고요. 자, 그러면 에나멜 신화로 아크릴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에나멜 신화로 아크릴을 이것도 상당한 힘을 주고 있는데요. 안 지워집니다. 100에 5 정도. 예. 100에 5 정도 묻어나옵니다. 근데 뭐 거의 안 지워집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번에는 라카 신나로 나머지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미리 예측을 네. 하자면 저는 이 라카 신나에 이 4가지가 싹 다 씹힐 것 같아요. 뭐 알면서 그래. 자, 가겠습니다. 자, 우선 라카로 라카를 지어볼게요. 네. 뭐 당연한 얘기니까. 자, 닦입니다. 네. 없어지죠, 완전히?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 힘을 닦아지네 그래도. 네. 예. 뭐 당연히 힘을- 락하니까. 네, 힘을 줘서 닦았을 때 99 닦입니다. 예. 99 닦이고요. 자, 그리고 TS. 신화가 좀 더 필요하다. 제가 자, 라카 TS. 90. 예. 그 다음은 TS를 지어볼게요. 예. 랄랄라. 오, 이건 더 쉽게 닦입니다. 이거는 아주 쉽게 예. 그냥 사르르 녹아나갑니다. 예. 이거는 100 완벽히 닦입니다. 예. 닦였고요. 자, 이번에는 아크릴. 아크릴을 닦아볼게요. 어우, 와. 그냥 넣으면 그냥 거죠? 네, 요거는 해서 아예 그냥 쓱 아예 없어졌어요. 예. 네, 아주 쉽게 닦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나멜. 에나멜이 오히려 좀 덜 닦이긴 닦여요, 그죠? 네, 예. 그래도 약간 저항을 하는가 싶더니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 힘을 주어서 닦으니까 해서 요것도 자, 정리를 하자면 라카 신나는 이 에나멜, 아크릴, 라카 TS 예. 모두를 깔끔하게 예. 99 이상 지울 수 있습니다. 예. 힘만 주면 1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에나멜 신나는 아크릴을 녹이지 못하고 예. 그리고 라카와 TS는 살짝 한 100에 2, 3 정도 녹일 수 있습니다. 거의 사실상 못 녹이는 거죠. TS는 약간 녹이. 그러니까 락은 아예 못 녹이고 네. TS는 아주 약간. 아주 약간 예. 100에 2, 3 예. 정도 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크릴. 예. 아크릴 신나로는 본인도 잘 안 지워져요. 예. 아크릴만 조금 좀 지워지고. 그죠? 네. 조금 지워지고 나머지는 뭐 건들지도 못합니다. 예. 이렇게 3가지를 사용해 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도료가 어느 신너에 녹느냐. 네. 이걸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칠 후에 예. 위에 덧칠을 할 때 예. 덧칠만 지워내고 싶다 예.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은 라카를 제일 밑에 예. 미칠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 위에 쉽게 지워지는 예. 아주 쉽게 지워지는 한 달이 지나도 지울 수 있는 예. 이 에나멜을 덧칠을 하여서 예. 마음에 안 들면 지워나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부품을 확정했을 때 이걸로 덮어서
마무리를 한다. 예. 더 이상 지워지지 않도록. 요 코팅제입니다. 네. 이렇고, 자, 그리고 요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세척하는 데에는 예.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요. 에어브러쉬 클리너. 네, 요거는 락화 성분이 강한데요. 이 용제 중에서는 가장 강합니다. 예. 그래서 요걸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위에 바로 뿌릴게요. 예.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덮고, 자, 지워보겠습니다. 되자마자 지워집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오, 지금 낙하도 지워집니다. 중요한 게요. 예. 밑에 플라스틱을 녹이고 있어요. 예. 오, 밑에 플라스틱을 네, 맞습니다. 플라스틱을 녹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용제이므로 당연히 도료가 지워지면 물론이고 예. 이 미파이 되는 예. 플라스틱까지 지우는 강력한 세척제입니다. 예. 따라서 이것으로 에어브러쉬 클리너를 하는 거죠. 예. 에어브러쉬 클리너는 이제 크롬으로 코팅된 거니까 전혀 지워지지 않고 이 도료만 싹 씻어나가는 아주 강력한 용제가 되겠습니다. 예. 냄새가 많이 나니까 환기를 잘 하시고요. 예. 자, 이렇게 되고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것은 페인트 리무버. 네, 요거는 또 이건 신너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네, 신나가 아닙니다. 예. 신나가 아닌데 이 특징은 또 뭐냐? 플라스틱이 안 녹는다. 네, 좀 많이 하고 그렇고 이번에는 아예 그냥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아, 자, 이거 아까 저 에어브러쉬 클리너를 댔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실제로는 아주 깨끗이 닦입니다. 실제로는 예. 제가 지금 에어브러쉬 클리너로 이 플라스틱을 녹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에어브러쉬 클리너가 닿지 않았던 데에는 거의 완전하게. 완전은 아니고요. 98 정도. 예. 이 정도 남습니다. 예. 98 정도로 깨끗하게 지우고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플라스틱까지 녹여버렸던 에어브러쉬 클리너가 닿았던 곳은 약간 남아있습니다. 예. 즉 그러므로 이 플라스틱을 지우지 않으면서 도료만 지워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용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 미해군기 있잖아요. 네. 마크가 화려하잖아요. 네. 거기 마크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죠? 네.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이 페인트를 닦아낸 다음에 새 마크를 그려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페인트 리무버인데 음. 그걸 응용해서 나온 거예요. 모형에 그렇게 하라고. 그럼 우리가 네. 예를 들어 비행대 마크를 칠했다가 예. 이걸로 지울 수 있죠. 네, 실제 지우고 그 플라스틱이 안 녹으면서도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형을 칠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예. 그러면 통째로 퐁당 담가놨다가 쏙 꺼내면 네, 깨끗하게 98% 정도. 예. 이 정도 남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밑색을 다시 가리는 서페이서라고 하는 걸로 예. 지운 다음에 다시 색깔을 올려나가면 되겠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페인트만 싹 벗겨내는 것. 예. 이름 그대로 페인트 리무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런 각각 녹이고 지워지고 예. 하는 성질을 응용하시면은 프라모델을 칠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상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감이 오시는죠? 각 도료와 신나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네. 도료를 사용할 때 전반적인 주의점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모형용 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예. 그리고 건강입니다. 우리 보통 방에서 침실에서 예. 이렇게 프라모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가서 칠할 수는 없잖아요. 또 바람이 불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하는 것 특성상. 그래서 이런 도료의 특성을 예. 정확히 이용해서 정확히 아시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것들이 뭐 모형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뭐 화장품이나 예. 일반적인 생활에도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뭐 건강에 나쁘다 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예. 환기. 예.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냄새가 나거든요. 예. 부모님한테 들킵니다. 예.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런지 몰라도 집에서 이런 거 하는 것이 뭔가 죄 지은 듯한.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아서 고깃집 가면 있는 이 연통인데요. 네.
이 연통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예. 색칠이나 조립, 각종 공작을 할 때 예. 이것을 켜놓고 하면은 예. 냄새를 창밖으로 빼서 예. 이 흔적도 없이 지도새도 모르게 예. 모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좋은 도구네. 우리 이런 특히 라카 신나는 좀 냄새가 나는 편이라서 예. 요거를 작동을 시키면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모든 신나들은 근본적으로 마르는 휘발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기 대신 마시면 그다지 좋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느냐? 뭐 간단합니다. 이 호일에다가 이 문방구에서 파는 요 철제 날을 가진 선풍기예요. 예. 8,000원인데요. 이제 가을이라고 5,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 5,000원짜리 USB 선풍기에 호일을 예. 뜯어다가 일반적인 USB이기 때문에 뭐 우리 핸드폰 충전기에도 쓸 수 있고 예. 이런 휴대용 컴퓨터에 연결해도 되고. 네 붕 이거 바람 나오네. 시원하다. 이게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요것을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완전히 예. 한 85%는 빠져나가요. 예. 그리고 그러니 이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서 예를 들어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될 뭐 에나멜로 예를 들어 피규어를 칠한다. 예. 35분의 1 인형 얼굴을 칠한다 할 적에는 흰자에도 그리고 눈동자도 그리고 하다 보면 뭐 한두 시간 훌쩍이거든요. 예. 그럴 때 이 앞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에나멜 냄새를 거의 맡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므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이 창밖으로 이렇게 싹 내놓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조금 더 강력한 예. 시로코펜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굉장히 강력한 흡기력으로 예. 뽑아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대량의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그리고 에어브러쉬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에어브러쉬라고 가정을 하고 예. 뿌리면은 예를 들어 책상에서 그냥 뿌리면 큰일 난다. 예. 집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너무 압이 세서 그렇고 에어브러쉬가 살살살 뿌릴 경우에는 예. 요 앞에서만 해도 거의 다 나가요. 그런데 그냥 할 수는 없고 요거 마트에서 파는 자동차 에어컨 필터거든요. 한 장에 1,000원쯤 하는데 물론 3장에 3,000원이죠. 예.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요거를 잘라서 요 앞에다 대고 예. 그냥 이렇게만 뿌려도 예. 와 진짜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십니다. 예. 쏙 뿌리면 이게 안 빠져나갈 것 같지만서도 쏙쏙 빠져나가요. 예. 그러면서 도료는 여기 남고 예. 제가 이거 한번 뿌려봤었는데 아직도 선풍기 날이 은색이거든요. 예. 은색인데도 도료 한 방울 묻지 않았어요. 예. 그만큼 한 번쯤 도입 사용을 예. 고려해볼 만한 물건이다. 생각보다 상당히 흡기력이 좋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조용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모형 공방이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붕 틀면 네 아주 큰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소리가 들리려나? 지금 마이크 앞에 녹음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소리밖에 안 나요. 거의 안 들립니다. 네, 그래서 밤에 작업을 해도 예. 아무도 모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묘한 물건이니까 USB 여름용 예. 여름에 있던 선풍기들을 싸게 팔고 있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예. 네. 하고 또 이게 또 쓰다 보면은 망가지지 않겠느냐? 또 내년 이맘때쯤 또 되면은 만들면 되지 뭐 간단한데. 또 할인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펜을 바꿔 주시면은 되겠고 또 시중에도 예. 이런 전문적인 에어브러쉬용 부스가 예. 판매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좀 비싸죠. 10만 원 넘습니다. 예. 뭐 근데 우리 하는 물건들이 우리가 뭐 한 개는 싸도 그렇죠. 하면 한 개는 싸도 뭐 일단 뭐 뭐 밥은 굶어도 모형은 사는 사람들. 네 그러면 이렇게 환기 대책을 생각하면 좋다까지 예. 알아봤습니다. 예. 또 조립할 때 예. 조립을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시면 그 다듬는 거에 중요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포 처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그 가루도 사실 마셔서 좋을 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그럴 때에도 이런 연기 빼는 거 예. 앞에서 사포질을 하시면은 적어도 마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런 보안경을 착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건 뭐 도료하고는 좀 별도죠,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예. 네, 필요하실 경우에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일단 도료는 굳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빨립니다. 예, 물론은. 예. 그래서 어떤 도료를 사용했던 일단 작업이 끝나고 나면 붓을 전용 신너로 깨끗이 씻어주고, 네. 뭐 다른 뭐 어디 묻은 게 있으면 또 그것도 닦아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강력한 용제인 에어블러시 클리너를 사용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붓으로 우리 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 붓끝을 이렇게 모아서 보관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항상 다듬어 주시는 거 신경을 쓰시면서 그걸 위해서 이런 또 붓끝을 모아주는 요 용제도 또 있습니다. 이거 기토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것도 사용하시면요, 이 천연모가 됐든 합성모가 됐든 이런 신나에 손상되기 쉬운 이런 것들을 딱 중화시켜서 예. 깨끗하게 모아주고 붓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기 때문에 예. 꼭 사용해 보세요. 예, 이건 어쨌든 우리 중급 시간에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도료 뚜껑 다 닫았는지, 맞아. 예,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이 뚜껑 열어놓으면 냄새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비싼데 다 없어지잖아. 쓰다가 왜 그냥 대충 이렇게 뚜껑 올려놓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은 닫았나 보다 그러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럼 그걸 해가지고 잠겼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료는 환기가 잘 되는 그늘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또 직사광선에 둘 경우에는 이게 팽창을 해서 예. 냄새가 나거나 변질이 됩니다. 네, 변질이 되고 또 가장 여기 불이 붙을 수 있다, 예. 이런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불이 붙는 것보다는 이 비싼 도료가 다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응달해 드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상 그 타미야 도료의 종류와 사용법 알아봤는데요. 네. 자, 우리 또 요것만 끝내기 섭섭하니까 네. 요걸 실제로 타미야 도료를 사용해서 모형 색칠을 한번 해보는 순서를 2부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저희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네, 데코레이션 시리즈. 이거 뭐 우리 도료 시리즈 같은 겁니까 이게? 아니요. 요거는 우리 사실 우리는 군프라만 스케일 모형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초심을 잃어서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릴 때 소꿉장난 안 해보신 분 있을까요? 아빠요, 엄마요. 난 안 해본 것 같아. 저는 저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 걸 가끔 해봤었는데, 그럴 때 왜 우리 모래로 밥하고 반찬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보 드세요, 어서 그렇죠. 오세요, 뭐 이런 얘기 소꿉장난을 안 해봤다니요, 참. 그런 소꿉장난을 할 때 그것을 좀 더 확립된 취미로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료입니다. 이건 데저트 토핑 마스터라고 해서 도료라고 해야 되나? 재료라고 해야 되겠죠? 그 재료를 빵 같은 걸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소스처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전용 접시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용 전에 이 내부 마개가 있어요. 이 안쪽 마개를 따서 우리 디오라마 TV에 딱 놓고, 이게 섞지 않아도 됩니다. 균등하게 섞여 있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거 이게 막 쭉쭉 나오네. 네, 조금 이 글씨 쓰려면 좀 연습을 해야겠네. 네, 이렇습니다. 요 몰캉몰캉한 잼처럼 나오거든요. 사랑이라고 썼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 뭐 그렇다고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네. 네, 이게 굳고 나서는 되게 굳고 나서도 이 광택을 거의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다양한 미니어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타미야에서는 이런 도료도 다루고 있고 예. 미니어처 예. 인형들 나오는 35분의 1 인형에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예.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예.